지난 시간에 최초법에서 수신의요법을 마치고 제가요법 그 대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요법이 어떤 법인가 그에 대해서 대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요법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법 1조에 보면은요, 실업과 의식을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건금 저축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렇게 1조에서 지금 밝혀주십니다. 이 1조의 그 중요성은요, 그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해라. 이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그 내용으로 그렇게 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지금 가정 다스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실업과 의식주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안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대종사님께서는 그 제가요법 1조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의 그 기본은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 강조하신 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의식주의 안정을 기하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정 형성의 가장 기본 축이 되는 거다. 한 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제적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방법까지도 1조에서 지금 말씀을 하지, 어떻게 경제적 안정을 취할 것인가, 그 방법을 지금 이렇게 얻는 방법, 경제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요,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실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기해라. 정당한 실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실업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업이란 말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직업을 말한다. 직업. 직업.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얻는 데는 그 정당한 직업을 가져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제시해 주신 것이 1조의 가장 기본 핵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당한 직업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정당한 직업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 종교인 상당히 많이 있죠. 극단적 종교인. 극단적 종교인. 이제 이걸 예를 들기는 좀 그런데, 어떤 종교는 하여간 어느 때 휴거 들어봤죠? 휴거 된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금 공포가 되면은요, 자기 직업도 그냥 다 팽개쳐 버려버리고
신앙의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갖고 휴거가 딱 될 때 그냥 천당에 가면은 그로 끝나는 거다 말이죠. 그게 뭐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이죠. 지금도.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종교의 교조가 밝히신 그 교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말이죠. 정당한 직업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기해라. 그래서 정당한 직업 없으면은 말이죠. 이 가정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소홀히 하면은 절름발이 생활이 된다. 절름발이 생활. 한쪽이 잘못되는 그런 그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해라. 이 말씀은 말이죠.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축이 경제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기반을 가정을 잘 제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축을 잘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지대조를 철저히 하라 그랬어요. 수지대조를 철저히 해라. 수지대조를 철저히 해라. 그제 어느 교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요. 전화를 했는데 뭐를 하는가 하면 그 집에 하는 것이 지금 약국을 해요. 약국을요. 약국을 하는데 그 약사 어머니는 약사예요. 그 아들은 이제 어머니 약사 면허를 가지고 그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하는 말이 어찌 돈 좀 법니까? 내가 물었거든요. 돈 좀 버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이고 당시 돈이 안 벌린데 그걸 왜 안 벌리냐? 아니 저놈이 지금 약국을 지가 하면서 면허는 자기 어머니 면허지요. 그러니까 약사니까 하면서 너무 돈을 힙하게 쓴다 이거요. 그렇게 힙하게 쓰니까는 돈이 모여지질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쓰는 눈높이가 있죠. 눈높이. 그 눈높이대로 다 말이죠. 경제를 사용하고 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가정은 말이죠.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수지대조를 하라는 것은 저기 일기법에서요. 일기법에서 제가 강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수지대조를 하라는 의미의 뜻은요. 수입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거라. 그러기 위해서 수지대조를 하거라. 그렇게 이제 보신 것입니다. 이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당도요. 경제적 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당들이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 교도들의 희사만으로 가지고 경제적 안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 교당 구조가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교당도 말이죠. 교도들이 내는 희사금만 가지고 교당 안정을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것은 그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어디냐? 제가 그 신뢰를 들게요. 여러분들 부산교당 가봤어요? 누군 부산교당 댕겼고 자네는 부산교당 안 가봤지? 대전교당 안 가봤지? 한번 가봤어? 진짜 부산교당은 말이죠. 이 국제시장과 연계해가지고 교당 자체 내에서 말이죠. 수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조치를 그 구조를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당 제1층 밑에 1층은 말이죠. 국제시장에 그쪽 우리 시장 옷가게 있죠. 그 옷가게는 고급
그 가게지. 그 옷가게가 말이죠. 우리 교당 건물 안에도 새로 들어와 있어요. 옷가게가. 문헌이 봤지? 사진관도 있고 뭐도 있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한 달에 상당한 돈이 말이죠. 뭔가 하면 수입으로 우리가 지출이 된다.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산교당 같은 예를 우리가 말이죠.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른 교당들도 말이죠. 교당을 지으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수입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산교당 교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네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산교당은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세금 그거 내일폭 잡아도 말이죠. 제가 부산에서 8년을 근무하면서 부산교당 8년 근무했거든. 8년 근무하면서 말이죠. 상당한 부산교당의 자금을 예축했어요. 제가. 그 돈은 내가 밝히질 않아요. 이 방송 듣고 나면 교도들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수입 지출을 이걸 대조하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거라.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입 지출을 철저히 하려는 의미의 두 번째는 지출은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라. 지출은 억제하거라. 우리 해상은 어떤 해상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해상은 건금저축의 소산이다. 건금저축의 소산이다. 우리 해상은요. 건금저축. 그래서 구인선지님들로부터 비롯된 저축조합. 이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출을 억제하고 공익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저축조합이거든요. 자기 개인적 지출을 줄이고 공익의 지출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저축조합 아니에요? 저축조합이 그러죠? 자기 개인이 쓸 돈을 말이죠. 그 돈을 어디다 하느냐?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의 저축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저축조합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당은, 우리 회상은 말이죠. 이 건금저축,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회상의 기초를 다져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말이죠. 어째 문은 여시 돈 쓰는데 뭐 쓸 만큼 주나? 쓸 만큼 줘? 현주이도 그래? 다 여기는 괜찮은 사람들만 지금 있는가 봐. 자, 이게 사람이 말이죠. 돈을 써보면 그래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쓰는 것은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충분하더라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을 대조하게 하신 거다. 충분하다 말이죠. 의식주가. 우리 가정이 말이죠. 의식주가. 충분하더라도 수지 대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가정이 말이죠. 의식주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 수입 지출을 억제해 가지고 그것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지 대조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인과의 이치의 바탕에 있어요. 이 수입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의 이치에 바탕해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수지 대조를 통해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 설사 풍부한 사람이라도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수입 지출을 대조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1조의 세 번째 그 뜻은요. 원불교의 직업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직업관.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직업관. 원불교의 직업관. 그래서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라 이 말은 실업을 완전히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면 직업을 완전히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불교에서는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업은 말이죠,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직업은 신성한 거다. 직업이 뭐 그것이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업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업을 이해해 가지고 그 직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불공의 행위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불공의 행위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직업에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방법인 불공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직업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직업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직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행위인 불공을 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 아니다.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는 뭐냐? 바로 불공이다. 불공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요. 2조는 그 호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금 말씀을 하신대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수로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호주가 할 일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계세요. 호주가 할 일 세 가지. 첫째는요, 견문과 학업의 책임이 있다. 호주는 견문과 학업의 책임.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견문과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문과 학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호주 자체가, 호주 스스로가. 그 호주가 견문과 학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무식해져 버리면은요, 그 가정은 무식한 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요, 견문과 학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학식, 자기의 견문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거다. 높여간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견문과 학업을 통해서 호주가 계속 이렇게 해가면은요, 이것은 호주가 배우는 것이 다른 가족을 반대로 가르치는 행위가 되는 거다. 자기가 열심히 배우면은요, 가족들도 따라서 견문과 학식을 충실히 해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참 묘해요. 그래서 책임자가 그 조직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책임자가요, 견문과 학식에 충실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견문을 넓혀 나가고 학업에 충실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요, 그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지도자 책임자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요, 애써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호주 스스로가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평생교육의 시대예요. 평생교육의 시대죠. 그래서 계속 배워나가면은 말이죠, 자녀들도 그 호주에 하는 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배워나간다 말이죠. 그래서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어제 나도 말이죠, 어제 하루 우리 그 윤홍식 씨 들어봤죠? 그 양반이 대종경 강의를 했어. 대종경 강의를요, 3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메일로 그걸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3시간짜리 윤홍식 씨 대종경 강의 다 들었어요. 싹 들었어요. 어제 하루에 3시간.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그 강의인데, 교무 몇 명 참석했냐? 내가 이제 그 참석한 사람한테 했더만도 교무 4명 참석했대. 교무 4명. 대종경 강의를 한대. 그리고 200명 대중이 일반인들, 비군이 스님들하고 수녀들 해갖고 꽉 차갖고 200명이 꽉 차갖고 대종경 강의를 들었대. 근데 엄청난 지금 교화를 해준 거예요, 윤홍식 씨가요. 그렇게 했는데 윤홍식 씨가 대종경 강의를 하면서 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 원불교는 어떤 종교냐? 대성불교의 극치다. 대성불교의 극치다. 이 말을 윤홍식 씨 입에서 했다 이 말이죠. 좋죠? 대성불교의 극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원불교 신문도 봤는데요. 소광석 교수라고 들어봤지? 서울대 교수예요.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불교를 여셨고, 용수보살은 중국에서 나가지고 대성불교의 새로운 불교를 열었고, 대종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나셔가지고 세계불교, 불교를 세계화하는 세계불교를 열어진 것이 원불교다. 소광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지금 뭔가 물리학을 한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을 한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는 그래서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견문과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우리는 견문과 학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호주가 해야 될 제일 첫 과제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녀 교육은 가정 진화의 제일 조건입니다. 가정이 진화하는 데 있었어요. 가정을 진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화시키는 데 있어요. 제1 조건이 뭔가 하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강조 안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잘하는가 하면요, 지금 학교 교육에,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가죠? 사교육으로 가고. 그래서 사교육을 해서까지 말이죠. 그래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든 건데, 공교육비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공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사교육비까지 우리가 투자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종사님 강조 안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잘하고요. 세계 사람들도 아마 세계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법이 세계적인 법이 되어 가지고는요, 이 대목도 말이죠, 교육을 게으리하는 민족과 국가에 들어가면은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제가의 조건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뭔 교육을 해야 하냐?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하는 교육, 가정교육. 그래서 가정교육이고, 가정교육은 뭔가 하면 환경교육이에요. 가정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다. 자, 이제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향격당 있죠? 그거가 예전에 우리 서원관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황님사가 이거 지금 이 집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보는 내가 그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쪽 갔다 총부터 이렇게 오는데, 식당 앞에 내가 지나가려고 근처에 딱 이렇게 가니까 여학생 한 사람이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걸음을 걷는데 어떻게 하면 막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이 하여간 손을 흔들면서
걸음을 걷더라니까. 그래서 난 저 사람이 뭔 정신이 좀 돌았나. 나 그렇게 생각. 그렇게 걷다가 내가 옆에 이제 오는 걸 딱 확인했잖아요. 하니까 얌전하게 탁 걷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감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 학생이 저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나갔지. 지나갔는데 내가 식당 앞을 딱 가니까 식당에서 뭔가 하면요.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 그 행진곡에 따라가지고 나도 손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총북군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자체가 말입니다. 총북군에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대학 한 번씩 가보나? 저 앞에? 한 번씩 가봐? 현준이 가봐? 그거 가보면 어떻더냐? 재밌어. 맞아. 자, 재밌다. 그래서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거기 가서만 할 수 있겠지? 자,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크는 사람하고 환경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그는 뭔가 하면요. 나중에 가서 인격 형성을 보면은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상봉하솔. 위로 받들고 아래로 받들고. 이게 호주가 할 점이에요. 그래서 위로 잘 받들고 상봉. 그래서 위로 잘 받든다. 이 말이죠. 하솔. 아래로 잘 거느린다. 이 말이거든. 자. 근데 사실은 호주가 되면은 부모님이 있겠지. 부모님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말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지게를 지가지고 행상을 해가지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자기 아버지를 산에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 묻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는 아들놈이 뭔가 그 지게를 저 옆으로 갖다 놓더래. 그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지게로 지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 말 들어봤지? 그런 말 들어봤지? 그게 똑같아요. 내가 위로 어떻게 받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나를 본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상봉을 잘하거라. 상봉을 잘하면은 하술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런 말이죠. 하술의 방법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지금 제가 할게요. 이걸 지금 잘해야 됩니다. 하술을요. 서원관에서 지도 교무님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지금 잘해야 돼요. 자, 첫째 하술을 하는 방법. 첫째,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다. 자, 이게 물리적 수단이 뭐냐? 이거 뭐겠어요? 어? 있지. 물리적 수단. 그렇지. 매를 치는 거예요. 하술의 제일 낮은 단계, 제일 하급 수준의 하술이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교무님들 만나면은 말이죠. 나한테 맞은 사람 있잖아. 대중 앞에서 그것도 맞은 사람 있잖아. 해초리 맞은 사람, 쫑알이 맞은 사람, 대중 앞에서 전체 모임에서 대표적으로 때린다 이 말이죠. 맞은 사람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하술을 하는 것도 제일 낮은 수준의 하술이지만도 필요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 물질적 보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물질적 보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물질적 보상. 어제 저녁에 내가 어느 교관장이에요. 우리 교단의 교관장한테 점심 때 뭐 좀 챙길 거 없느냐고 나한테 그러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양반이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나한테 들어온 이제 과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한 상자를 딱 만들어서 좋게 해가지고 딱 묶어갖고는 좀 갖다 전해주라. 그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아니죠. 아닌 것 같지만도 굉장히 마음에 이완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아유, 누가 말이죠. 요리문을 열고는요, 뭘 갖다 넣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는 고구마가 한 상자 와 있어. 그런데 그거 보니까 남원교당 이렇게 써놨더라고. 남원교당. 그래서 남원교당에서 나한테 보냈는 것 같구나 하고 남원교당에 전화를 했거든. 안 받아. 그랬더만도 인터넷 전화를 하니까 찍히잖아. 그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남원교당 교무가 뭔가 하면 세상에 한 상자 보냈는데 그것이 나한테 갔느냐고. 그렇게 희한하다고 그러면서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그렇게 묻대. 그러니까 내가 고구마 한 상자 받고 전화 한번 했다니까. 안 할 전화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물질적 보상을 주는 거지. 내가 어디 교당 법회를 보러 가니까요. 이제 우리 그 호주머니에다 돈을 항상 넣어 갖고 다녀야겠대. 나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익산역에 딱 도착하니까 수도권을 지금 교당 법회를 보러 가는데 역에 딱 도착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보니까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겠어? 어째겠어? 이때. 아니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올 수도 없고. 하고 이제 교무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이래야 됐다. 그러니까는요, 용산역까지 차를 몰고 나왔더라고. 그래갖고는 그 집에 가서 가정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나한테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딱 지어주면서 조그마한 아이가 4학년 학생이 하나 있으니까 요새는요, 돈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돈 주는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돈 10,000원짜리를 지어주면서 1,000원짜리 받고 가 돈 10,000원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했어. 돈 몇 푼 여기다 넣어 갖고 갔으면은 내가 내 돈으로 할 거 아니야. 하는데 교무 돈으로 했단 말이야. 이게 체면 안 서지. 그러니까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적당한 물질적 보상.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하소를 하는 데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규범적 상징을 동원하는 게 규범적 상징. 규범적 상징을 동원하는 거다. 규범적 상징. 이거는 뭔가 하면요. 호주로서의 존경과 위신이에요. 호주로서의 존경과 위신. 이게 말이죠. 가정에 딱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높은 단계의 하소리죠. 상당히 높은 단계의 하소리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에게, 호주에게 말이죠. 그 지도자,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존경과 위신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딱 서면은 말이죠. 그거는 하소리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적, 이거 상징, 규범적 상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하소를 잘 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소로의 네 번째 방법은요. 사회적 상징. 사회적 상징을 통해 가지고 하소를 해 나가거라. 이거는 뭔가 하면요. 애정과 용납이에요. 애정과 용납. 그래서 사회적 상징. 그래서 사회적으로 말이죠. 출세를 한다. 야, 문헌아. 너 아버지 훈불교 오시가 출세 훈불이시죠? 엉그러냐? 출세했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지. 현주에는 누가 없나? 없고, 대종이도 없고? 네, 처음. 호를 단신이구만. 자. 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말이죠. 존경과 애정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게 딱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요. 참 이 생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 있을 때 와서 학교에 와갖고 축사하시고 또 중학교에 와서 이사하시고 나 학교 다니는 학교에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는 말이야. 야, 저 아버지가요, 저 가서 한다. 이렇게 아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내가 자랑스럽지? 이게 뭔가 하면요. 사회적인 이게 상징이에요. 사회적으로 잘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가지고 그 상징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하소의 방법의 최고 수단이다. 자, 대체로 제가 지금 한데 하솔, 상봉 하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과건이 서로 화목하여 의견교환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밝힌 조목입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밝힌 조목이 이 3조예요.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화목은 가정 단결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화목을 하면서 뭘 하라 그랬는가 하면요. 의견 교환하라 그랬죠. 의견 교환을 해라. 의견 교환을 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견 교환을 못하는 가정이 참 많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요법에서 말이죠. 이 3조에서 의견 교환을 대단히 중요한 제목으로, 가정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의견 교환을 대단히 중요한 제목으로 제시를 하고 이제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소통과 화합의 방법입니다. 의견 교환은요. 소통과 화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하면은요. 뭘 해야 되느냐?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화합해야 된다. 우리 교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안 된다. 소통 많은 이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아이, 서운관에서 소통 잘 되나? 잘 돼? 소통 잘 돼? 대종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 그건 잘 돼야 된다. 소통.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하면은요, 그걸 하면은 소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이해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의견 교환을 통해라. 의견 교환을 하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생활이 향상된다.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생활이 향상되고 지식적으로도 생활이 향상돼 나간다.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걸 자꾸 하게 되면 말이죠. 그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이죠. 자기 것으로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이, 가정의 생활이 향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의견교환의 필요성의 세 번째는 가정 형성의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의견교환이에요. 가정 형성의 시간. 지금요, 가정이 왜 문제냐?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을 하나를 들라고 하면 바로 뭐냐? 이 가정 형성 시간이에요. 저것이 없어요. 저 시간을. 저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있죠.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가정도 있다. 문의인도 지금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컸구만. 너서 지금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가정.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다, 어릴 때도 아니다. 어릴 때도 그래서 지금 예지원에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가정 형성 시간이 다른 일이나 직업이나 실업이나 이런 데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시간이 자꾸 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성 시간이 축소된다 이 말이죠. 다른 조건에 의해 가지고 가정 형성의 시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성의 시간이 축소되면 말이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가정 형성 시간을 연장해라, 늘리라. 늘리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의견교환 시간을 가지는데 이것도 그냥 가질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지라.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가정 형성 의견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말이죠. 딱 해가지고 문은아 너 앞으로 결혼할래 안 할래? 아직 모르나?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요.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요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병폐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파괴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파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중에서 가장 큰 하나의 조건을 들라고 하면은 가정 형성 시간이 축소되고 있는. 그래서 그냥 자고 나가고 하숙집 끝이 되는 거예요. 가정 집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뭔가 하면요. 제가가 잘못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보신 것이죠.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